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앞서 2라운드에서 금요 시사 퀴즈 나갔는데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복잡하죠?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름이 있는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입니다. 1번 나이스, 2번 나들이, 3번 나이테, 4번 스쿨존.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앱 이름입니다. 라디오 예스입니다. 예스 앱으로 보내주시면 퀴즈 응모와 함께 조용필 콘서트 티켓 20만 원 상당의 헬로 콘서트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에도 자동적으로 응모됩니다. 앱 이름이 예스인데요. 예스 앱에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이제 이쯤 되면 예스라고 이름이 붙어진 앱 다운받는 방법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예스 다운받으신 이채환 기사님의 의견 들어보신 다음에 저희 상세한 설명을 진미선 아나운서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이태환입니다. 운행 영역은 30년 조금 안 되네요. YTN 예스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스마트폰으로 들으니까 쉽고 간편한 게 참 좋네. 아, 이거 재미가 쏠쏠한데요. 차 받쳐놓고 손님 기다릴 때 예스를 들으니까 지루한지도 모르겠고 참 유익한 방송 참 좋네. 휴대폰 듣니까 내 이름도 뜨네 여기 이거. YTN 방송국 가까워지는 것 같아. 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이제. 야 황영아, 너 어플 예스 들어? 예스? 돈도 안 들고 무료인데 어플 예스가 그렇게 좋댄다. 나도 들어보니까 말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너도 한번 들어봐라. YTN 팬인데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다 보면 터널 들어갈 때 지지직거리고 안 들리거든요. 어플로는 어디까지 들리나요? 네, YTN의 대표 미니 아나운서 진미선 아나운서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선 아나운서. 네, YTN 뉴스 FM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잡음 없이 깨끗한 음질로 발빠른 뉴스와 정확한 뉴스 해설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까지 많은 청취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유용한데요. 지역에 따라 주파수를 바꾸실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블루투스로 차량에 연결하면 편하게 YTN 뉴스 FM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예스 다운받는 방법은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예스 검색하시고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가입하고 메시지 창에 의견 남겨주시는 분은 추첨을 통해서 20만 원 상당의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10월 5일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시사 퀴즈 정답을 앱으로 올려주신 분들께 조용필 콘서트만 물론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 15만 원 상당의 티켓 2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YTN FM과 함께 준비되셨죠? 지금 참여하세요. 네, 진미선 아나운서 설명 들으셨죠? 지금 응모하신 분 행운의 티켓을 거머쥐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스포츠 뉴스 그리고 강주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김은진 기자.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요. 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 연결해서 스포츠 소식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스포츠 관련 소식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죠. 11년 만에 최정예 멤버로 한국을 찾는 브라질 축구 대표팀과의 홍명보의 평가전이 다음 달 10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이 경기를 보려는 팬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티켓이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티켓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비싼 것이 20만 원짜리 스페셜석인데 이미 매진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네, 제가 전해주려고 하는데 또 김은진 기자가 연결됐네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티켓이 엄청 잘 팔린다고 하는데 네,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됐나 보죠? 네, 다음 달 12일에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갔는데요. 이 11년 만에 브라질과 만나는데 이 명장 스콜라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23명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축구 요즘에 새로운 홍대로 불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네이마르 가장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포함이 됐고요. 첼시의 오스카 선수, 러시아 제니트에서 뛰는 헐크 선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가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최고의 이 정예 멤버가 총 출동하는데요. 브라질은 한국대에서 이제 10월 12일에 경기를 하고 15일에는 또 중국에 가서 잠비아와 평가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 피곤한 일정을 거쳐야 돼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선수들이 올까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벌써부터 티켓 전쟁이 치열한데요. 온라인 예매가 오늘 시작됐는데 아직 2주 이상이 남았고 입장권이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예매 전쟁이 치열한데요. 우리 선수들 명단은 지금 30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주말에 K리그 30라운드 경기를 보고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최종적으로 국내파를 점검하고 또 유럽파는 최근에 잉글랜드까지 다녀온 결과를 토대로 선수를 발탁해서 30일에 우리 선수들 명단은 나오겠습니다. 축구 잘하는 브라질 축구 대표팀 초청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팀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브라질은 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축구 대표팀은 한국 와서 경기하고 또 중국 가서 경기하고 축구 잘하면 돈도 많이 버네요, 대표팀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연아 선수 관련 속보 좀 들어보죠. 예, 발등 부상으로 지금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랑프리 시리즈 못 나가면서 올림픽에 바로 출전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김연아 선수 올림픽 2연패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걱정이 큽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김연아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연아 선수가 이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 세계선수권 대회 나오고 그리고 바로 거의 은퇴하는 것처럼 약 2년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3월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복귀해서 바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쉬고도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김연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랑프리 시리즈 정도 건너는 건 큰 문제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김연아 선수 부상이 올림픽 금메달 전망에 아주 큰 변수가 될 거고 일본 선수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사다 마오 이 선수의 그 은퇴 경기가 또 소치 올림픽이기 때문에 아사다 마오나 국내 안도미키 같은 선수 이런 선수들에 있어서 김연아 선수의 그 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본 네티즌 중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김연아 선수가 전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쉬는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김연아 선수가 그동안 한번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전까지 갖게 될 공백을 일본에서는 좀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언론은 참 해석을 아주 폭넓게 하네요. 네. 실제로 다쳤는데 전력을 좀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추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하루 길이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무교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서울 마을박람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가 외곽 쪽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신솔동역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 신설동역에서 동묘암역, 종로 5가에서 2가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신촌로는 충정로역에서 신촌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반대쪽으로는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가 강남역부터 서초 우성아파트까지 짧은 구간 막히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쭉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헤란로가 역삼 세무서에서 르네상스 호텔 앞까지, 설릉역에서 삼성역까지 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효성그룹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조사를 받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조성래 효성 회장과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이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효성은 해외 사업의 대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러서 1,000억 원대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효성그룹은 이에 대해서 차명 주식의 경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분식회계는 외환 위기 이후에 그룹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결국 지금 정부 재정이 좀 어렵다. 또 기초연금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제 돈이 상당히 필요한데 칼날이 매서워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이런 탈세 혐의 조사도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효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그룹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부 재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은데 공기업들의 부채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그 대책으로 매년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이런 방안도 내놨나 보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5년간 공공기관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520조 원에서 시작이 돼서 2017년에는 부채 규모가 573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공기업 부채를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또 요금 현실화 등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요금 현실화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말하는 건데요. 매년 2.5% 수준의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결국 방만하고 부실 경영으로 쌓인 공공기관의 빚 일부를 국민 주머니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쌓인 공공기관들의 빚의 일부를 국민의 주머니로 해결한다. 네. 이렇게 해서 복지 공약을 실천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서민들의 창업 과정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건축 규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나 보죠? 네. 이제까지는 그 건물에 입주하는 세부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만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PC방 등 새로운 업종의 세부 용도 분류 방식을 나열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전환해서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 업종별 면적 상한 기준도 단일화해서 업종 변경이 수월해지도록 했습니다. 인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한다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혹시 유착이 있고 이러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현대가 엔진 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 오일 엑스티어. 엔진 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네,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예스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분들이 금요 시사 퀴즈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우혜탕 님입니다. 오늘따라 더 맑게 잘 들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예스 만세. 김준우 님인데요. 저 내일 강남에서 결혼합니다. 김상호 님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앱 깔고 가입했습니다. 축하해 주실 거죠? 네. 결혼식장이 어디죠?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호긴 님, 지금 용인 양지방면 출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경기 지역으로 벗어나면 지글지글 방송이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스 어플로 전국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예스 화이팅. 네.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정면승 끝나지 않았습니다. 퀴즈와 함께 오늘 조연필 콘서트 헬로 티켓 또 뮤지컬 티켓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요. 여러분과의 대화장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이것의 홈페이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1번 나이스, 2번 나들이, 3번 나이테, 4번 스쿨존인데요. 저희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예스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하시고 간단히 메시지로 정답 주시면요. 물론 문자 메시지에서 무료입니다. 조연필 콘서트 헬로 티켓 20만 원 상당의 티켓과 그리고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 공연 티켓 5분 티켓 2장씩 5분에게 행운의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수현 씨, 롯데 PT인에 소감은요? 제 몸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우와, 쇼핑할 게 얼마나 많길래요? 모두가 감탄하는 핫한 패션과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디지털과 푸드까지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PT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79.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아, 과제 3개, 시험 2개. 아,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권 뉴스 전망하는 것. 네, 정치 수다 시간인데요. 세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술자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먼저 미리 이렇게 문자 주시고, 저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다운받으시고 문자 메시지로 무료입니다. 이쪽에 하고 싶은 말 많이 쓰셔도 다 무료니까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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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이 최동욱 검찰총장 건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법무부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해달라라고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일단 발표했는데, 네.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정도면 이제 다 일단은 된 건가요? 사표 수리해야죠. 해야 된다. 네. 사표 수리를 하기 위한 수순 아니었을까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안 받아주고 감찰이 아니죠. 진상규명을 해보겠다라고 한 것인데, 예. 진상규명을 했다고 해서 3가지인가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 좀 이게 좀 수상한 관계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이고. 네. 어쨌든 간에 의혹이 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사표 수리를 건의했으니까 사표 수리 해야죠. 네. 언제까지 안 하고, 그 마음에 떠난 사람부터 놓고 무슨 일을 시킵니까? 네. 하 기자는 오늘 법무부 대변인의 발표, 네. 시기적으로 예상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진영복지부 장관의 그 사의와 맞물려서, 개각과 네. 맞물려서 한꺼번에 지금 오늘 오후에 나온 건지, 뭐 이런 것도 예. 궁금하네요. 사실 5시 20분에 발표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전격적이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보통 금요일 날 주요한 발표는 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마감이 약간 지난 5시 20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신문들 마감 시간을 지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신문사의 경우에 가장 싫어하는 시간에. 네네. 기자들이 가장 반발하는 시간에. 급소를 찔렸네요. 예. 사실 급소를 찔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진상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중에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나 서울 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다거나, 최초로 한 언론사 조선일보죠. 보도되기 직전에 잠적을 했다거나, 이거는 조선일보 통해서 사실 나온 이후에 이미 나온 보도다. 예.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에 최 총장이 고검장 시절에 사무실로 찾아왔다 정도입니다. 새로운 팩트는. 새로운 내용이.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했어요. 조성철 법무부 대변인이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참고인의 진술이 여럿 있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진 않았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 그럼 이게 확정된 거 아니냐라고 보시겠지만, 기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의혹이 더 증폭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것을 두고 또 의혹은 의혹대로 가고 사표는 또 사표대로 수리하겠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앞뒤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표 수리해야 된다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검찰 문제, 검찰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영향을 많이 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야당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올 것 같네요. 다음 주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안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예.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따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나마나 이 최 씨 개인에게 혼인 외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이제 뭐 유전자 검사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아버지로
어머니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겁니다. 이건 진짜 검사해보기 전에. 네. 네. 모를 수 있죠. 왜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이걸 그 외의 방법은 없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지금 아마 야당 쪽에서는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서 내쫓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각본이 있지 않았느냐, 기획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뭐 언제부터 이걸 내사를 했느냐 말이죠. 또 국정원이 개입을 했느냐. 또 여기에 나오는 혈액형이니 또 무슨 학교 그 생활기록부라든가 네. 또 가족관계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네. 뭐 이게 좀 고발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옥신각신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또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참 복잡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문제, 또 언론이 어떻게 그 정보를 취득해서 보도한 것이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는 맞물려 있죠. 네.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차피 야당에서는 지금 몇 가지 꼬투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요거 외에 또 무슨 기초연금 이야기니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시끄럽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좀 따지고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라디오 S 다운로드 받으시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인데 한채원 님인데요. 이제 와서 숨겨진 아들이라고 밝힌 이유가 뭘까요? 또 잠적한 이유는 뭐죠?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하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한두 개만 더 하고 갈까요? 예. 그럴까요? 하 기자.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김영채. 좀 더 두고 보죠. 네. 김영채 님인데요. 선거 때만 되면 북한 간첩 뉴스, 복지 공약 축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는군요, 뉴스가. 조금 전에 강 변호사님께서 약간 비슷한 언급을 해주신 것과 비슷한 코멘트가 아닌가 싶은데. 최동욱 검찰총장 건, 오늘까지 검찰총장이에요. 이 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혼외 자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직자에 관해서 도덕성의 문제로 들이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외국에도 다 사례가 좀 달라요. 한국하고 외국이 다르다. 예. 네. 외국도 서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고 공직과 관련된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공직과 관련된 비리라든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폭로하고 하는데 소위 아랫도리 문제라고 합니다.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공직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는 게 관행입니다. 네. 아예 그냥 보도를 안 하고 묵혀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굉장히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사람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과연 언제부터 계획을 가지고 사정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대법원장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사법권, 준사법권이거든요.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판사 뒤를 캤다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검사는 준사법권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뭐 기재부 장관 밑에 국세청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빨리 사표 쓰고 나가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 2,000명 정도의 검사를 지휘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수사권 지휘라는 게 있어요.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아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공무원이거든요. 네. 검찰총장은 정치직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에 관해서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꼭 하게 되면 서면으로 해야 되고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을 발동을 하라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본식의 관례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발동하게 되면 검찰총장은 못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그 천정배 장관하고 김종빈 네. 장관과의 관계에서 예. 강정구 사건에 관해서 예. 검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권을 발동했거든요. 네. 다 좀 알았다. 그리고 수사표 쏘 나가는 겁니다. 다 서면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왜 그러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수사기관이 정치로부터 독립하라는 겁니다. 네. 과연 이제 어떤 정권이든가 정권을 잡으면 검찰총장이라든가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이 요직들을 예. 권력기관의 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좀 말은 길어졌지만 강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좀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대목이 법무부 밑에 검찰총장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다른 기관하고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그분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서 정치 검찰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 자신이 검찰에 있다가 사표 쏘고 나올 때 정치 검사 다 물러가라 그러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네. 그런데 왜냐하면 검사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이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이 수사권을 들이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 검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검찰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가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이든 검찰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되면. 이번에 그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 닫았는데요. 예. 어저께인가요? 네. 별로 할 일도 없이 끝났어요. 네, 문 그렇죠? 닫았는데 네. 이 새누리당의 작년도 그 정책 공약에 보면 예. 특별 감찰관이라는 걸 만들고 예. 또 상설 특검을 만들고 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것을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논의는 못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 그게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방안을 만들자고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 네. 놀고 먹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여야 공이 욕먹어야 됩니다. 네. 여야 공이 욕먹어야 된다. 하 기자님한테 청취자분의 질문인데 이거하고 정치권 문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식 님인데요. 네. 만약에 혼의 아들이 있었다면 기자들은 뭔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 기자님 모르셨어요. 알았다면 처음 청문회부터 캤어야지. 이제 와서 이게 무엇인가요? 네. 하 기자님은 일단 조선일보 기자가 아닌데. 예, 일단 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분을 다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애초에 청문회에 제공되는 자료는 가족부 있는 가족관계라든지 재산, 그리고 병역 이런 것이 제공되고요. 혼외자는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 한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청문회 분위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파도 미담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 네.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회 정상화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까 점수를 안 매겼는데 뒤늦게 한번 매겨볼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오늘 또 국회 정상화 일정에 본격적으로 합의했는데 강 변호사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빵점이죠, 여전히 빵점이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기초연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고요. 예. 지난 7년 동안 그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을 해왔는데 이 바로 기초연금 문제가 작년도 새누리당의 매니페스토로 제공이 됐던 겁니다. 강 변호사님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나온 이 기초연금안이 새누리당의 그 매니페스토로 대선 공약으로 중요 공약으로 이제 공약집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나왔던 거죠. 처음에 제가 그걸 딱 볼 때 내가 아차 싶었어요. 대선 후보 경쟁자 입장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 준다고 하니 모든 노인이라고 하면 뭐 재벌 회장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까지 20만 원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 재원을 어디서 나올까. 라고 이제 궁금해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무슨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든가 또는 비과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한다든가 또 뭐 재정 지출을 좀 손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도 돈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강 변호사님은 경쟁적인 그런 대선 후보니까 20만 원 그럼 난 21만 원 써야지 이런 생각 안 그런 하셨어요? 유혹을 받죠. 그까지 30만 원씩 드린다고 했지 뭐. 그렇게 하고 당선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바로 막 뻥치는 공약이다 이런 얘기죠.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정말 선심성, 포퓰리즘, 사탕발림 이런 공약을 내놓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강 변호사님은 결과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의 이런 기초연금 공약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공약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그래도 좀 가까운 방향이 아니었을까. 수정된 안은 그래도 괜찮은 안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작년 대선 그 선거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했죠. 세게 나갔죠. 세게 나가서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해야 하는 오늘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어저께도 사과를 하는 이런 사태 이런 거죠. 하 기자,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선 공약집에 있는 그대로였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좀 달랐지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었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맞나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진 않았겠죠. 또 그 역설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다시 대한노인회와 지역노인회 대표들 오찬에서 사과를 했죠. 저는 근데 이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다른 접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이라는 그런 전제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실 빈곤층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지공약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을 미리 대안을 만들어서 약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증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여기까지 이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좀 공약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죠. 강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그 기초연금안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렇게 지금 또 한판 붙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였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풀어나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무슨 풀어야 얘기고 되죠? 하니? 저희 그 매니페스토 운동가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재원 조달이 가능한 정책 공약만 내놔라. 그렇지 않은 것은 내놓지 마라. 돈 문제가 별 고민하지 않는 거. 가능한 것만 내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원 조달 방법이 가능한 그런 공약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만일에 이것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747 공약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 7% 경제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때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와서 그러니까 폭삭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말이지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외부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에 당초에 모든 노인들에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만일 이것이 변화시켜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까지 볼 때는 그런 설득하는 작업이 미흡했다. 갑자기 내놓고 갑자기 사과 한마디 한 거거든요. 사과 두 마디 한 거거든요. 이건 가지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안들을 서너 개를 만들어서 이 안만이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들을 몇 개 만들어서 큰 흔해 빠진 세미나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몇 달에 걸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쫙 수렴을 하는 겁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행복위원회에서 이제 김상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국민 여론으로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보니 이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걸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대운하 공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대운하 공약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니까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동의를 얻은 거죠. 그래서 4대강으로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공약도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공약들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을 납득을 시켜라. 그래서 국민들이 굳이 욕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뭐 사기를 쳤느니 어쩌니 막 이런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좀 변화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좀 인식이 부족했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강 변호사님이 아주 따끔하게 오늘 특별히 더 따끔하게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한 기자께서 보실 때 앞으로 이 기초연금 외에도 이렇게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뭐 사과라고 할까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재원 마련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재원 마련에 관련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복지 공약과 관련된 그 공약들은 계속 이런 문제가 사실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과 관련돼서 내년 예산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선거 공약들을 다 비교해 봤었는데요. 네. 선거 공약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1년 안에 중간평가 받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까? 1년 있다고 싹 깔아뭉개버리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씨하고 뭐 했습니까? 내각제 개헌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깔아뭉개지 않았습니까? 언제 국민들이 동의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출마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거짓말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시간이 뭐 벌써 다 됐는데 변호사님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하나만 아주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님인데요. 변호사님, 진영 장관 이걸로 사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퇴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정책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적어도 책임 장관 이라면 자신이 이걸 관철하지 못했으니까 사표를 내야죠. 네. 그런데 사표 수리 안 하네요. 그거 어떡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찰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은 많고 또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E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E는 SK텔레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번 나이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는데요. 당첨자는 휴대전화 끝자리 7799님, 0659님, 5033님, 9119님, 026님이고요.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요. 조용필 콘서트 티켓 8575님입니다. 네, 오늘 정면승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